민족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에 이제 하나가 추석이죠, 그죠? 설날이고 추석이고. 그래서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기대되고 기다려지고 한이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없지 않아 있죠. 요즘은 더 그런 게 있는가? 요즘 더 이렇게 대가족이 이제 그러한 모습이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되고 또 개인주의화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물론 뭐 시대의 변천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과거 것이 무조건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과 그리고 그 뿌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는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정신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또 불사 마치고 또 인사드리겠지만 하여튼 추석 명절 잘 보내셔야 돼요. 잘 보내시라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마음 공부를 하면서 더 우리가 내 마음을 다듬어야 되고 더 내 마음을 가시련히 해야 되고 더 마음 공부를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가만히 인간 세상의 삶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다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입기 쉽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받기가 쉬워요. 그죠? 보살님은 각자님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받기가 참 쉬운데 또 위로받기도 쉬워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 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약한 존재, 사소한 일에 상처를 잘 받고요. 사소한 일에 또 내가 행복해하고 위로를 또 잘 받아요. 왜냐하면 사소한 일에 내가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또 치유가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명절 앞두고 이럴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돌봐주고 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오늘은 말과 연관되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죠? 우리 앞에 이발사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 친구를 4명을 초대를 했답니다. 집으로 4명을 초대를 했는데 3분은 오셨고 3명은 왔고 한 사람이 못 온다고 연락이 왔대요. 한 사람이 못 온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사람이 못 오게 되니까 이제 툭 내뱉는 말이, 집주인이 초청한 그 집주인이 툭 내뱉는 말이, 아유 꼭 와야 될 사람이 못 왔네 라는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 좀 까칠한 분 한 분이 나는 꼭 올 사람이 아니었네. 그리고는 가버리더래요.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온 말이, 집주인이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가버렸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남아있는 2사람 중에 또 그 중에 또 조금 좀 까칠한 사람이 이야기가, 그럼 내가 가야 될 사람이네. 그리고는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래서 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그 초청한 집주인이 자기한테 할 말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남아있던 한 사람이 그럼 나한테 한 말이네. 그리고는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남게 됐어요. 말되죠. 지연의 말일 거예요. 그죠? 진짜 근데 있을 법한, 우리 의외로 있을 법한 말들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스님이 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이렇게 각색해서 말씀드리면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러 갔단 말이에요. 여행을 갔는데 내가 한턱 쏜다고 아이스크림을 돌렸어요. 돌리니까 다 잘 먹고 있다가 이제 아이스크림 다 잘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제 곧 이어서 저녁 식사 시간에 식사 자리가 딱 마련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이고 아이스크림 괜히 먹어갖고 입맛이 없어 밥을 제대로 못 먹겠네. 예? 그러니 아이스크림 사준 사람이 좀 머쓱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유난히 이제 그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분 좋으라고 내가 그래도 내가 한턱 쌌는데 아이스크림 쫙 돌렸는데. 예. 그래 그 다음 날 이제 같이 여행을 하면서 거기 어떤 또 다른 분이 사탕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또 이렇게 돌렸나 봐요. 돌리니 어제 아이스크림을 쌌던 그 한 분이 저 사람 주지 마세요. 저 사람 주면 저녁 또 밥 못 먹는다 그래요. 주지 마세요. 그러니 그 사람은 기분 나쁜 거예요. 또 자기 주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빼고 주라 그러니까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둘이서 한판 했답니다. 예. 지연의 이야기 같죠? 있을 법한 일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비슷한 류의 일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구화지문이고 구복지문이에요. 말이 화의 문이고 말이 복의 문이기도 해요. 그죠? 복의 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복의 문을 여는 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 말이 나도 모르게 화의 문을 여는 습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내가 몰랐던 것을 옆에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큰애가 딱 콕 집어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니 그렇더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잘 모릅니다, 자기를. 내가 이 말 한마디로 복의 문을 열고 있는지 화의 문을 열고 있는지. 사람은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외로 사람이 강하다면 강한 존재고, 인간이란 존재가 약하다면 지극히 약한 존재예요. 그죠? 지극히 약한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에. 그죠? 말 한마디. 정스님이 없으니까 좀 얼굴이 안 돼 보이고 기운이 없어 보여요. 그날 좀 멀쩡했는데 진짜 기운 없어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예, 진짜 기운이 없더라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예. 어느 병원에서는 의료인이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그 파트가 이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분들이 딱 자기의 룰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환자로 안 부른답니다. 자, 몇 번 환자 들어오세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구 환자 이렇게 환자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자라고 안 부른대요. 환자라는 말 그 자체가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을 아픈 사람이라고 부르면 더 아파요. 환자가 아닌 사람도 멀쩡하게 환자처럼 느껴져요. 말이 한 게 그렇습니다. 환자라고 안 불러. 이거 정말 의미가 있는 이야기돼. 의미가 있는 이야기. 예. 제가 그날 기운이 안 돼 보인다고 그날 오후에 이제 출근해서 그 정사님들 몇 분들이 회의를 하러 또 왔어요. 근데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겠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보성님 몸이 좀 안 좋냐고, 몸이 되게 안 돼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연달아 두 방 맞았네 오늘. 기운 없어 보인다, 몸이 안 돼 보인다, 진짜 기운이 없어지고 어디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디 아픈 사람이 좀 헬스케졌다 그러면은 운동하세요? 일부러 이렇게 다이어트 하세요? 건강해 보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줘야 돼. 그저께는 어떤 한 오랜만에 만난 학교 직원을 만났는데 지난번보다 더 뚱뚱해졌어. 막 둥글둥글 굴러가게 생겼어. 살이 더 붙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살이 왜 더 쪘어? 이 말을 하려 그러다가 딱 멈추고 지난번 볼 때보다 더 건강해졌네요. 그러니까는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더 살이 붙은 더 뚱뚱해졌네요. 나는 그 표현을 나는 더 건강해졌네요 이야기를 하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자기 말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여하튼 뭐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내 집안 사람이고 내가 매일 걱정되는 우리 보살님 각자님 같으면은 그게 아니고 보살님 살 좀 빼라고 뭐 이런 말도 알겠는데 그건 넘어갔죠. 뭐. 그죠?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은 이제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특히 이렇게 명절 앞두고는 정말 애정 표현도 해주고 고맙다는 이야기도 해주고 미안하다는 표현도 해주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해주고 더 많이 해주셔야 돼. 우리 경상도 남자들 잘 있잖아요. 꼭 말로 해야 하나? 말해야 알아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말하세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저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특히 왜?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를 수가 있고 또 가까운 사람 그 이야기 했잖아요. 확인받고 싶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자주 하셔야 돼. 왜? 그게 보약보다 낫대잖아. 보약 한 첩보다 나아요. 실컷 구박하고 실컷 잔소리하고 실컷 그래놓고 보약이나 한 재 드시라고 돈 주는 것보다 보약 한 재 어디가 지어오는 것보다 평소에 안 그러는 게 나아요. 그죠? 평소에 안 그러는 게. 노화라는 것은 늙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특히 육체적인 노화입니다. 막을 수가 없죠. 그죠? 한 연구실에서 배양 그 접시에다가 일반 성인의 이제 피부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세포 분열을 한 50배 정도 세포 분열하고는 분열이 멈추더라는 겁니다. 이 세포도 이 유전자도 이 노화가 되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의 피부 세포는 한 80배, 90배 정도 세포 분열을 한대요. 그만큼 활동적 세포가 활발하다는 이야기예요. 노인들은 한 20회밖에 안 한답니다. 세포 분열을. 그러니까 내가 피부가 늙어간다, 노화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육체적인 노화입니다. 우리가 우리 심리학 분석에서 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육체적인 노화와 정신적인 노화는 다르대요. 육체적인 노화. 내가 정신적으로는 얼마든지 내가 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돼. 특히 우리 신공하는 사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새로운 것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지혜 밝아지고, 더 마음이 커지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들어보시죠.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울 때가 저녁 노을 질 때래요. 저녁 노을 질 때. 그리고 이쁘게 물든 단풍은 어떤 봄꽃들보다 더 아름답다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이쁘게 나이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포용력도 많아지고 내가 지혜로워지고 어른다워져야 돼. 그게 그래서 어른이고 그래서 노인이래요. 그래서 진정한 참된 어른과 참된 노인. 부처님 가르침에 나이가 많다고 장자가 아니래요. 지혜 밝은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 장자랍니다. 지혜 밝은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 장자래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다 봤을 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음의 문이 더 열려 있고 뭔가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더 많아야 돼요. 더 많아야 된답니다. 이게 이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어 가는데 노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노화가 되어 가는 것이 나이가 든다는 것이 다른 방편에서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디 한쪽이 고장이 났는데 입력 장치가 고장이 나 있고 출력 장치만 작용하는 거래요. 입력 장치는 들어오는 입력 장치는 고장이 나 있고 출력 장치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거는 노화라는 것은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그분들 전문적 용어로 동물 행동학적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행동적으로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을 못 한대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롭게 그러니까 입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받아들이는 걸 못 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때까지 내가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상태로 해서 자꾸 뱉어내기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뱉어내기는 엄청나게 뱉어낸대요. 출력을 시켜내는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대요. 그게 노인이래요. 노인들의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노인들의 보편적인 모습들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입력 장치는 고장 나 있고 출력 장치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젊게 산다는 것, 특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젊게 산다는 것은 한순간 또 내가 배움의 기회를, 배움을 놓치지 마라. 나이 40밖에 안 됐어도 받아들이는 거를 못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벌써 늙은 사람이에요. 나이 70이 되고 80이 돼도 자꾸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내 뇌가 끊임없이 내 세포들이 작용을 일으켜서 새로운 것들을 기존에 있던 것들만 출력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만 갖고 내가 말과 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평소 아닌 새로운 것들을 내가 출력시키는 새로운 말과 새로운 행을 해내는 하는, 그게 우리가 노화를 진짜 방지하고 젊게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행 과정을, 그러한 프로세싱을 우리가 공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 70이 되고 80이 돼도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젊게 사는 비결. 그래서 그러한 거를 공부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공부를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학인, 공부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마음 공부는 수행자. 우리 보살님 각자님 진원행자, 수행자잖아요. 새로운 것을 늘 받아들여서 내가 새로운 것을 자꾸 새롭게 해서 말과 행을 바꿔나가는,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죽는 그날까지, 이 육신의 인연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꾸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 그 방향이 어디예요? 부처님 닮아가는, 본심이 밝아지는, 시민을 밝히는, 그렇게 순간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마음 공부, 진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은 주변 다른 어떤 사회 친구들보다 더 얼굴에 탄력도 있고 더 얼굴이 앳돼 보이고,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친구, 너는 늙지도 않는다. 너는 피부가 이렇게 나는 막 보톡스도 하고 다 했는데 너는 안 했다는데 이렇게 피부가 탱탱하고 이쁘고 좋으네. 나에 비해서 참 젊게 보잖아요. 그죠? 네. 저도 나에 비해서 엄청 젊게 봐요. 40대로 봅니다. 저는. 보살님 60대밖에 안 돼. 60 이제 뭐 보니까 그 65세 간 넘은 것 같고 막. 그죠? 왜? 공부하고 사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갖고 사니까, 들어오는 것도 놓치지 않고 자꾸 관심을 갖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내 행동을, 내 은행을 바꿔나가는, 그게 젊게 사는 비결이고. 자, 그래서 여하튼 이번 추석 명절에 마음 공부 많이 하셔야 돼. 공부 많이 하세요. 공부 많이 하시고, 그게 젊게 사는 비결이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고, 좋은 말 많이 하시고. 네. 실험봉도 갑니다.